안녕하세요. 네, 이틀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또 오늘 오후에 이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면접을 보자고요. 그걸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밤에 시간 남는 김에 한번 또 찍어보자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밴쿠버에 있는 회사인데요. 캐나다에서 꽤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사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뭐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되면 자랑삼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영주권이냐 직장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질문은 꽤 많이 받아요. 온라인에서도 받기도 하고요. 특히 제 지인한테도 꽤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좀 질러보고 하자 뭐 이런 주의예요. 준비 다 하고 언제 실행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캐나다 가서 직장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안정이란 말 자체를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40 중반에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그냥 가져가기에는, 제가 뭐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영어 IELTS 만점을 받아도 아마 현재 470점인데 불가능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주권을 받고 가지? 안 가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장, 급여 이런 게 더 중요하고요. 영주권은 있으면 편한데 없어도 그만 아닐까요? 없으면 한국 가면 되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걸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영주권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영주권을 받고 오시겠다고 하시면 그 말인 즉슨 LMIA를 사서 오시겠다는 말과 거의 같게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왜냐면 40 중반에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점수를 어떻게 해도 아마 못 맞추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캐나다의 영주권을 받는다는 의미는 결국 LMIA를 산다는 것이고요. 개발직에서 LMIA를 돈 주고 살 일은 살 수는 없으실 거예요. 결국은 되게 로우 인컴 잡을 잡으셔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인더스트리가 한번 바뀌시는 거고요. 영주권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요, 최소 1년 반은 아마 그 회사에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1년 반 동안은 경력이 단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IT 쪽으로 돌아오신다고 한다면 2년 정도 또 학교를 다니셔야 될 거예요. 그럼 총 3년 반의 시간을 쓰시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또 하세요. 왜 꼭 IT냐? 이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한국에서 고임금 받으신 분이 여기 와서 로인컴 일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다시 IT 쪽이 제일 쉽고 제일 대접받기 편하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게 되실 거예요. 그 나라 현지인이 아닌 사람이 높은 연봉의 사무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IT하고 의료 쪽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3년 반 동안 시간은 모아뒀던 돈을 아마 쓰셔야 될 거예요. 1년에 최소한 7천만 원 잡으셔도 거의 한 2억에서 3억을 쓰셔야 되는데, 40대 중반이면 뭐 외국에 있다고 한들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연락 오면 내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배우자분도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그 배우자분도 분명히 그렇게 되면 로우 인컴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한 달에 들어온 돈이 한 두 분이 벌으셔야지 한 4,500에서 5,000 정도 되거든요. 세금 제하고. 그러면 생활이 가능해져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뭐 예전부터 그 일을 해와셨다면 이미 적응이 돼서 상관이 없겠지만 굉장히 힘드세요. 이렇게 되면 집에서 거의 애들을 방치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캐나다에 왜 왔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한 2년 반 동안 관찰해본 결과,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케어를 받은 아이들과 방치된 아이들은 확실히 뭐가 틀려요. 아이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캐나다에 온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염려스러운 건, 그렇게 LMIA로 영주권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불법적 소지가 있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매우 작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위험 소지를 갖고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삶을. 이게 걸리게 되는 순간 가족 모두가 추방이에요. 한국에서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왔는데 추방이란 말은 정말 이건 거의 재앙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싫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영주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받고 오면 물론 무조건 좋아요. 하지만
이 말의 조건은 그거예요. 영어를 잘 못한다, 40 중반에 기술 경력이 있다. 이렇게 되신 분이 다른 직종으로 LMI를 바꾸시게 되면 10중 8구 후회를 하게 되고요. 제 주위에 영주권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 대부분이 이런 사유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많은 돈 받고 부장급 팀장이어서 대접받았는데 로우 인컴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일개 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되게 자존감 무너져요. 그게 원래 자존감이 있든 없든 데미지가 오거든요. 그게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미 하고 있었던 일에 직장을 잡으면 뭐가 좋냐? 일단은 캐나다 생활이 굉장히 안정되져요. 영주권자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바꿔오냐, 여기서 퍼머넌트 잡을 잡았냐 동일해요. 오히려 퍼머넌트 잡을 잡으신 분이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랙트로 일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생활이 풍요롭고 안정적이에요. 두 번째로 1년이라도 2년이라도 경력만 쌓으시면요, 캐나다에서 그 이직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링크드인을 아예 차단을 시켜놨거든요.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후에 또 그렇게 좋은 회사에서도 잡 인비테이션을 받았고요. 그런 기회들이 그냥 막 생겨요. 제가 한국에 있는 경력을 유지하고 여기서 2년을 쌓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기회들이 마구마구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원하신 분도 있고 원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제 친구의 케이스인데요.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비자 문제 때문에 유럽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취업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북미에서 경험을 쌓게 되시면 세계 여러 나라 취업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이 IT 쪽은 사실 글로벌리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캐나다도 지금 난리고요. 제가 자주 가는 그 캐나다 쪽 그 커뮤니티 가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이직 준비하신 분들 중에 연락이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하시는 분이 꽤 돼요.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자바 프로그래머라고 하셨는데 저는 C++로 보통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뭐 굳이 캐나다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또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자면 영주권에 목매서 먼저 오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경력, 그거에 맞춰서 캐나다에서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저의 매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냥 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주권 받고 차근차근 밟으셔도 돼요. 그렇게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좋은 경력 그리고 높은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스스로 포기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깝거든요. 굳이 영주권 안 되는 거 목매지 말고 그냥 취업할 수 있는 자격, 그 워크 퍼밋만 갖고 오셔가지고 취업을 알아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100%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한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